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4월의 첫날 완연한 봄입니다. 등산, 골프, 러닝,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겨울 연내 움츠렸던 몸을 풀기 좋은 시기지만은 또 무리한 운동으로 어깨나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주요 관절인 반복적인 사용이나 작은 충격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치하시면요, 만성화되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관절 건강 점검하는 날, 오늘은요, 건강한 봄날들을 위한 무릎 어깨 관절 치료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봄철 나들이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내 관절 마디가 아파서 어떻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고,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어디가 아픈데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심성의껏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문의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은 관절 건강 점검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봄이 돼서 몸을 좀 풀려고 하니까 무릎이 말썽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무릎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나들이 가려면 내 무릎이 튼튼해야 신나게 걸을 수도 있고 이게 꽃구경도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무릎 관절이,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내 무릎이 왜 아픈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싶다라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무릎 관절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관절 안쪽에는 매끈한 관절면이 무릎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로 아주 매끈하고 단단한 구조인데요. 이러한 연골이 있어야 우리가 매끄럽게 힘있게 걸을 수가 있고요. 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게 단단하게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연골 외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반월판이라는 물렁뼈가 있는데요. 우리 도가니탕 같은 거 드셔보다시피 충격을 좀 흡수하는 이런 네.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인대가 또 무릎에 안정성을 주는데, 그 인대가 무릎의 통증에 또 상당한 많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거의 10명 중에 7, 8명이 인대 염증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무릎이 작은 보이지만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뤄서 말썽을 일으키기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일단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하라고 할까봐 병원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일찍 오실수록 더 가벼운 단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항상 시청자분들 여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거나 좀 통증이 덜 할 때 오시면 딱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원하시는 덜 아픈 치료, 비술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싹 낫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아픈 거를 참다가 늦게 오셔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을 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요법, 물리치료로도 잘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절염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비술적인 치료로 해서 요즘에는 연골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약물 치료 말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골이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갈 때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자가 연골을 배양해서 이식하는 세포 치료를 하거나, 그 밖에도 이 자기 골수에 있는 골수 농축을 해서 그거를 주사로 해서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밖에도 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이런 재생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되도록이면 수술까지 안 가게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약 드셔보시고 또 이제 뭐 물리치료 받아보시고 그래도 무릎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주사 치료를 많이 접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주사 치료 같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주사 치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몇 번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안 좋은, 이 반복적으로 맞으면 안 좋은 이런 그 뼈 주사라는 주사가 있고요. 그 밖에도 흔히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히알론산이라는 연골주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사는
흔히들 가장 많이들 맞아보셨을 텐데요. 반복적으로 맞거나 여러 번 맞게 되면은 몸에는 안 좋아서 요즘에는 많이들 이게 이제 이거를 자주 맞는 걸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연골 주사나 이런 뼈 주사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영양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연골의 재생이나 관절염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들을 계속 맞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이런 좀 더 재생에 도움이 되는 조직 재생 증식 주사나 아니면 DNA 주사 같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주사 치료 중에 단순히 통증만 잡아주는 주사 치료들도 많은데 이 증식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식 주사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인대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통증을 유발했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인대의 염증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그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그 주사를 주입해서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일시적으로는 좀 활성화돼서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좀 2, 3일은 좀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됐다가 가라앉히면서 오히려 또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을 또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이 주사를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대가 재생이 되면서 단단해지고 원래 인대보다 더 단단해지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특징들도 짚어볼 텐데요. 보통 치료 중에서 뭐 며칠 치료받고 누워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그러면 상황상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증식 주사는 어떤 특징들 치료에 갖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일하고 당장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관절마디가 아파서 어떡하지? 이거 통증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빨리 좀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식 주사는 간단한 치료로 당일날 간단하게 주사를 통해서 통원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주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병증이나 이 괜히 주사 빨리 맞았고 이 주사 맞아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증식 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는 일회성으로 잠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키고 스스로 아물게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때문에 치료의 범위가 또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어서 어떠한 허리나 무릎, 어깨 어떤 관절이든 치료의 적용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증식 주사 치료 사례들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보면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내가 무릎이 좀 안 좋구나 해서 병원을 찾게 되셨고 증식 주사로 치료를 받아보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70대도 아주 젊으신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쵸.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계단을 처음에는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큰거리고 좀 다니기가 꺼려지거나 피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이제 벌써 관절염이 오고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 또 나이도 그렇고 이거 걱정하고 친구들이 또 빨리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정밀 검사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시술 전에 연골이 대퇴활차라는 부위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약간 부종이 생기고 관절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팠는데 다행히도 늦게 오지 않으셔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증식 주사를 4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오면 주사도 많이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지금 4번 정도 맞고 나서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제 시술 후에 오른쪽에 마지막 이제 MRI를 보게 되면 네. 연골이 움푹 파였던 부위, 하였던 부위가 좀 더 어머. 메꿔지면서 네. 흐릿한 회색빛으로 메꿔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더 진행되지 않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계단도 이제는 잘 다니셨던 결과가 비교적 양호했던 어머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릎 사진으로만 봐도 확연히 좋아지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걷는 게 힘드신가요? 계단을 보면 두려우신가요? 혹시나 걸을 때 무릎에서 뭐 딱딱 소리가 나신다면 이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